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6월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남성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지문인증 방식으로 잠겨있던 휴대폰은 잠든 남성의 손가락을 휴대폰에 가져다 대서 직접 풀었다는데요.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남성이 이체된 가상화폐에 대해서 항의하자 A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했는데요.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안미연 변호사입니다.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휴대폰에서 1억 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 법원은 강도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격이나 이득 규모를 보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특히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고 합의금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노리고 성매매를 권하기도 했고 가상화폐를 훔친 다음에는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따로 저장해 두기까지 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여성은 무려 19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닌데 왜 강도상해가 인정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행위 자체가 바로 상해에 해당합니다. 혹시 A씨에게 다른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A씨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해자를 무고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범인이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거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고요.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성범죄로 따로 신고나 고소를 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적용도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범죄수법이 너무 진화하고 치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범죄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처벌조항의 적용 기준과 양형 기준도 신속하고 세밀하게 변화를 해서 죄를 범한 자에 있어서 처벌의 공백 없이 준엄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는 20년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결혼에 한 번 실패를 했다고 했고요. 나이가 들어 어렵게 만나기도 했고 앞으로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에 재혼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무렵 남편은 부모님이 빚을 크게 지셨는데 연대보증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당신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빚을 청산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처가 남편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저와 결혼하기 5년 전쯤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다는 겁니다. 남편도 전처와 이혼을 하려고 가출 신고도 해보고 수소문도 해봤지만 전처와 연락이 닿지 않아 포기하고 차일피일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도 제대로 안 하고 저와 결혼한 사실이 어이없었지만 부모님도 늦게라도 공무원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좋아하셨고 이미 주변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까지 한 상태라 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은 어쩔 수 없이 전처와 남편 사이에 자녀를 신고했지만 다른 여느 부부와 다를 바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 빚도 어느 정도 청산이 됐고 전처나 그 아들도 남편을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장례식도 제가 며느리로서 치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3년 전쯤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 최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전처가 찾아와 유족연금은 자신의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제가 아니라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전처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이 문제되는 경우에요. 지금 우리 사연을 올려주신 분은 사실혼 배우자이신 거고 법률상 배우자가 또 따로 있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고요. 네.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그 부부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라서 법률원에 준하는 보호를 우리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실혼에 대해서는 그 법률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의 경우에도 이제 사연자의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무원 연금법의 경우에도 그 사실혼 그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분할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법률상 배우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온 것은 사연자로 보여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이 두 사람이 존재할 때 과연 누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 이를 알고도 장기간 동거를 하는 이제 중원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앞서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보면 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 이유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연금법상의 이제 공무원연금도 이제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제 법률혼주의 및 중원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혼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 관계는 이제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법률혼이 실질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지 않는 이상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법원의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그 공무원이 법률혼 배우자와는 12년간 별거를 했고 이혼에 관한 협의이혼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그 공무원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그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확인의소를 제기해서 사실혼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망인과 참가인 이혼 의사의 합치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제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 그 사실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으로서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46년간 동거를 계속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당해 공무원과 그의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을 때 이 네. 법률혼이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판례와 그다음에 공무원연금법이 정하고 네. 있는 규정에 따르면 네. 만약에 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를 바 그렇죠. 없다 네네. 할 정도로 네. 이제 그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그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취지로 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사연을 보면 그 남편이 전혼 배우자랑 계속 이제 이혼을 하려고 연락도 시도하고 했었는데 네. 연락도 닿지 않았다. 그리고 네. 뭐 그 아들이나 뭐 교류도 네.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연에서는 그 전처가 이제 유족연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사연자 네. 과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연자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그 남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경우엔 단순히 이제 동거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사안을 자세히 봤을 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처가 가출한 사정, 그리고 집안 행사 등의 경우 원고가 그 사연자가 모두 참석했고 그 법률상 배우자나 그 가족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살펴서 이제 그 돌아가신 남편분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법원 검사를 상대로 이제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해서 사실혼을 인정받은 다음에 이제 법률혼 배우자의 우선에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 소개해 주셨던 판례가 네. 무려 이제 46년을 동거를 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단순히 그냥 길게 동거한 네, 것만으로는 네, 유족연금을 네. 인정받을 수는 네. 없다라고 설명해 주신 네, 것처럼 네. 지금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왔는가 네, 사연자와 네, 남편이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전처하고 남편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는가 네, 그 네. 입증의 문제가 남은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은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를 네, 해서 네. 사실혼을 인정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리고 유족연금을 신청하라. 네, 그렇게 이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판례들 감안해서 사연자께서 얼른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에서부터 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제니퍼 로페즈의 If You Had My Love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연이었습니다.